이 코미디 같은 청문회를 열고 있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이 불법적으로 청문회를 시작해서 지금 증인 참고인 여기 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우리 다 한 번씩 의사진행 발언하고 그리고 증인 참고인들은 한 번씩 발언하고 가라. 이게 청문회입니까? 저는 청문회 종결을 정말 요청합니다. 종결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 청문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조작된 증거를 가져와서 녹취록이라고 틀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인 회동을 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본 사람도 아니고 사인 회동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으로부터 또 들었다는 사람이 한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또다시 오늘은 또 새로운 의혹도 또 막 제기합니다. 아니,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을 해야지 무죄를 입증합니까? 여기 지금 우리 법조인들 많으신데 입증 책임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냥 그러면 의혹만 제기하면 다 청문회 하는 겁니까? 저는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민주당 의원님들 국회법 운운하셨는데요. 국회법도 헌법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근현대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하고 있고 거기에 핵심 가치는 바로 삼권 분립입니다.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왜 이런 게 생겼습니까? 나치 정권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선거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생긴 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고 그 핵심 가치가 삼권 분립인 것입니다. 이 삼권 분립에서 핵심이 뭡니까? 결국 재판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판에는 개입하지 말아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드는 거 뻔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무죄 영구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기현 판사를 흔드는 거 내란 유죄 반드시 찍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법원 보도자료 보니까 상세히 설명됐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보셨을 텐데요. 여기 다 써있네요. 이 사건 술집에 가게 된 경위, 술집 내부는 룸사롱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가서 현장 조사해 보니까 그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바로 왜 이렇게 다들 흥분해요? 흥분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기 현장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상 법관이 있을 땐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해요. 그러면 그걸 또 입증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가짜 뉴스 공화국입니다. 가짜 뉴스로 대법원장 흔드는 것, 가짜 뉴스로 사법부 흔드는 거. 자, 김병노 대법원장 이야기했는데요. 김병노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해서 그 국회에 와서 진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대법원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딱딱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갖다 박균택 의원님도 무슨 대법원장이 왜 그 국무총리는 만나지 않았다고 똑바로 얘기 안 하냐는데 권력서열 2, 3위는 무슨 행사에서 당연히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정하고선 그렇게 발언한 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자꾸 가짜 뉴스로 이 대통령 무죄 만들려고 대통령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시지 말고 정말 대통령께서도 오늘 무슨 무죄 받으면 항소하지 말라라. 저는 범죄자 대통령이니까 범죄자 편만 드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을 우리가 곱게 들을 수가 없어요. 배임죄 폐지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거 대통령 죄면하려고 또 배임죄 폐지 주장하는구나. 자, 여러분 진짜 범죄자 대통령 지키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재판 재개해서 재판 잘 진행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릅시다. 자,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고 정치 발언을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피고인 신분이시죠? 나경원 의원님도 지금
판결 선고 기다리고 계시는 피고인 아닙니까? 네. 자, 최혁진 의원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네, 오늘 어쨌든 국민의 부름을 거절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큰 분노를 느낍니다. 자, 최혁진 마지막 의원님 들을게요. 발언을 듣고 가는 게 예입니다. 예. 지금 오늘 의사진의 발언 왜 들어요 우리가? 위원장님 잠깐 멈춰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멈춰 주세요. 발언을 감추고 싶은 게 많은 모양이에요. 다들 도망가시는 거 보니까. 하루 5분을 방송으로라도 꼭 들으세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은 계속 무슨 소설이다. 우리 민주당이나 박은정 의원님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소설입니까? 본인들이 소설 같은 일을 실제화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한나라의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가 5대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붓잔치를 벌이는 게 이게 소설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실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마테라스 신이나 모신다는 건진이라는 인간, 명태균이 같은 사람들한테 브로커에 놀아나서 예? 정치를 오염시키고 국정농단을 한 거 만화책에나 나올 만한 일을 본인들이 벌인 겁니다.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군을 동원해서 내란을 하고 계엄을 합니까? 이게 소설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소설입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심한 말로 장터에 가면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힘들겠다. 법사에 가서 하루 종일 국민의힘에서 애플 뜯어먹는 소리 듣고 앉아있으려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냐? 괜찮습니다. 서민들이 더 힘든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바닥입니다. 서민들은 정말 사법부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아픈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 증인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기득권과 특권층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할 경우에 국선 변호사 쓰면 이깁니까? 대형 로펌이나 정관 변호사 써야 이기는데 돈이 없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서 빚까지 내서 겨우겨우 1심 이기면 항소 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친척의 돈까지 빌려서 항소 이기면 상고 갑니다. 심지어는 재기수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검찰이 특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서민을 들들 볶고 괴롭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오늘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보면서 서민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세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일반 시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또 서민의 편에 서서 살아가면, 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당의 대표가 되어도 대통령 후보가 되어도 악랄하게 당하는구나. 이걸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네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기득권의 편에 서지 않으면, 특권층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 눈밖에 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와서 민생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민생을 원했다라면 지난 내란 시기에 윤석열을 체포할 때 관서 앞에 가서 방어벽을 칠 것이 아니라 그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쳐박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와서 민생을 이야기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소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하는 서영교 의원한테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을 한두 사람이 했겠습니까? 수많은 기득권과 특권층이 연대해서 내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11월 22일이었던가요? 그때 이미 국가조찬기도회에 윤석열과 박안수 계엄사령관까지 참여를 해서 구구 보수 인사들 700여 명과 왜 조찬기도회를 합니까? 내란을 위한 공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도망가 버렸지만 우리 김용민 간사님 말씀처럼 다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 용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성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개입 정황이 있고 재판 개입 정황이 있고 사전 공모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관이 국회 앞에 서서 국민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내란으로 상처 입은 우리 시민들의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특권이 없구나. 정권이 바뀌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고 권력이 있고 특권을 가진 사람도 의혹이 있고 죄가 있으면 정당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 앞에 보여질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일체 흔들림이 없이 반드시 이 내란 계엄의 주역이 되거나 공모한 자들에 대해선 단죄를 하고요. 시민의 아픔을, 국민의 아픔을, 서민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되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